제가 여러 나라 거치면서 언어를 좀 하면서 드는 생각은 내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내가 아는 게 아니다. 내일 만약에 우리가 헤어지면은 이 사람의 이점을 제가 이제 못 봤잖아요. 계속 좋은 점만 계속 생각하게 되는. 저는 운동을 할 겁니다. 내 뇌의 내비게이션을 켜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성공한 스푼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인생을 탐구하며 전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한 스푼 인생 커뮤니케이터 김윤동입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는 성공한 스푼 채널을 통해 출연 신청을 해주신 첫 번째 게스트분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오늘 모신 게스트분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개국에서 창업을 하시고 4개국어를 익힌 글로벌 창업가이신데요. 레깅스 사업 그리고 숙박업, 지금은 스타트업을 도와주시는 악셀러레이터 역할을 또 하고 계시는 환경을 바꿔 기회를 만든 투자자, 바로 박은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성공한 스푼 채널을 통해서 출연 신청을 해주신 첫 번째 게스트 분이라 더욱더 이제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너무 즐겨보는 채널이어가지고 저 성공한 스푼 내용들 굉장히 많이 스토리에 공유도 하고 빅팬이었어요. 아, 네네. 정말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생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박은서님께서 이제 살아온 여정을 좀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높낮이면은 위는 뭐고 아래는 높낮이면은 좀 좋았다. 좋았던 아니면 순간들, 그리고 아니면 굉장히 힘든 순간들은 이제 바닥을 찍었던 순간이라든지 약간 저점 포인트, 그런 순간들을 좀 그래프 형식으로 이제 표현해 주시면 또 그것에 맞게 저희가 또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려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요?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도 몇 살부터 하면 되나요? 네. 그러면 아주 태어났을 때부터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거의 뭐 저희 뭐 학창 시절이라든지 뭐 어린 시절 뭐 기억나시는 뭐 그런 것들. 그래프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약간 빙하 보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그래프만 봐서는 사실 이게 감이 좀 잘 안 오긴 합니다.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현재 있는 가지고 그다음에 10대, 20대, 그다음 나이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주, 캐나다, 베트남 지역으로 좀 제가 좀 나눠놨고요. 처음에는 이제 태어났을 때는 저는 아주 좋았던 시기라고 기억이 들고요. 그다음에 총광받는 그 머리 좋은 인재였대요. 이거는 과거형이고. 하지만 이제 10대가 되면서 좀 가정 환경이 이제 저희 부모님도 이혼을 하시고 하시면서 좀 많이 이제 좀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혼이 뭐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두 분도 결정하시는데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자식들도 조금 힘든 과정을 겪어서 저의 중고등학교가 거의 다 이제 통째로 이제 거의 날아가는 그래서 좀 성적이 이만큼 떨어졌었습니다. 부모님의 그러면 이혼으로 이제 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거의 고등학교 때고 제 동생은 또 초등학교 때였고. 그래서 좀 부모님은 또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저희가 좀 이혼하라고 좀 권유를 할 정도로 은서님께서 그게 더 낫겠더라고요, 두 분한테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두 분 다 지금은 너무나 좋은 분 만나셔가지고 다시 저희한테 좀 안정적인 가정을 또 제공해 주시는 좀 저는 어느 정도는 이혼의 순기능을 좀 본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때의 이후부터 다시 베트남에서 이런 힘든 일이 오기 직전까지는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보다는 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견디기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프가 갑자기 이제 쭉 올라갔단 말이죠. 캐나다 가시기 전까지. 이거 그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학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방황을 겪다가 제가 또 일을 좀 일찍 시작을 했고
그 우리 사주를 받는 네. 또 사건이 발생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좀 열심히 일을 해서 조금 그 주식을 좀 팔아서 네네. 유학을 갈 여비를 좀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네. 제 돈으로 이제 호주에 유학을 20대 중반에 가게 됩니다. 여행 네네네. 쪽으로 그러면은 공부를 하셨던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네. 그 유학 자체도 그 네. 인터내셔널 투어리즘, 그 국제 관광인가 네. 호텔 호스피탈리티 쪽으로 가게 네네. 됐고요. 네네. 그러면 뭐 영어도 이제 공부를 뭐 자연스럽게 접하시고 뭐 그러죠. 원래 영어를 잘 하셨었나요? 이제 가시기 전까지? 네, 그러니까 언어를 매우 좋아하긴 했으나 네네. 그런 성정이긴 했으나 이제 호주에 가서 제가 처음 느꼈던 거는 네. 내가 그동안 무슨 영어를 배웠지? 내가 했던 영어는 네. 영어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어도 제가 이제 여러 나라 거치면서 언어를 좀 하면서 드는 생각은 네. 내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내가 아는 게 아니다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저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저희가 듣기만 해서 네. 잘 됐으면 저희 초등학교 6년, 뭐 네. 중학교 3학년 내내 다 영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모두 다 원어민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요. 네. 듣고 체화시켜가지고 내 입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언어는 내가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호주랑 중국이랑 베트남 가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좀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언어 공부할 때는 잠깐 얘기 드리면 네. 일단은 하루에 한 문장을 네. 내 입에서 나오게 하면 그건 내가 아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한 1년만 해도 300개가 넘는 문장을 구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영어 그 회화는 또 가능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저는 네. 언어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이제 네. 더 잘하기 위한 그런 꿀팁을 감사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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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호주에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호주에 가서는 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호주에 네. 가서 처음에는 학교를 등록해서 학교를 다녔고, 네.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하면서 진학을 한 케이스고요. 아, 그럼 호주는 그냥 말 그대로 네. 공부를 하러 이제 가신 공부하러 거구나. 갔지만 또 이제 제 돈으로 갔지만 또 네. 그 사이에 이제 일을 쉬지 않고 뭐 네. 스시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샐러드 공장이 네. 아주 쏠쏠합니다. 그래서 아. 그 당시에 뭐 하루에 10만 원, 15만 원 넘게 줬으니까. 그런 얘기 저도 이제 친구들이 어렸을 적에 호주로 이제 많이 워킹 홀리데이 네, 거기를 가서 그 임금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풍요롭게 좀 지내셨는. 네, 저는 이제 학업이랑 같이 병행도 하고 워킹 홀리데이면 일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아예 회사에 들어갔었어요. 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면서 공부를 잠깐 쉬어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서 좀 일을 하고, 근데 그때 배웠던 게 이제 유학원에서 홈스테이 담당이었는데 그게 저희 이제 베트남까지 해외 창업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관련 일을 하게 됐어요. 어떤 일을 하셨죠? 한국에서는?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했던 게 서울관광재단이라는 곳에서 그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에 관련해서 그 외국인들이 좀 홈스테이처럼 묵을 수 있게 하는 그 서울스테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담당을 하고 있다가 이제 관광공사에서도 코리아스테이가 이제 런칭을 한다고 해서 제가 거의 런칭 멤버로 이제 관광공사에 좀 스카웃된 케이스예요. 네, 그러면 그 초창기 셋업을 이제 연사님께서 맡아서 네, 좀 관광공사에서 하는 코리아스테이 셋업을 제가 이제 처음에 런칭부터 뭐 호스트분들 계시면은 이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인스펙션 하는 거라든지 그 뭐 아니면 또 외국에 친구들 이제 수학여행 오거나 하면은 이제 매칭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이제 400명의 호스트 분들과 했고요. 얼마나 그거를 하신 거예요? 관광공사는 제가 경력계약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특이하게 정말 그 스카웃돼서 간 거라서 관광공사는 원래는 이제 공채로 가면 계속 가는데 저는 아마 한 2년 좀 안 되게 이 브랜드 런칭하고 다시 그 서울관광재단 서울스테이 쪽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또 스카웃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네네.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그렇게 일을 그쪽에서 하시다가 캐나다로 이제 또 이민을 가신 건가요? 그때는 그때도 사실은 워킹홀리데이 그 제도를 이용을 했고요. 엄청나게 광클했습니다. 호주는 조금 쉬운데 캐나다는 워킹홀리데이가 어려워가지고 되게 운 좋게 가게 됐고, 근데 그때 이제 같이 만났던 분들하고 또 이제 무역회사를 좀 차리게 돼가지고 캐나다 현지에서 말씀이세요? 네. 원래 한국에서도 알았고 이제 가서 만나신 분들하고 좀 이렇게 작은 무역 회사를 하게 돼서 그
우리나라 하면 육 레깅스라고 네, 네, 그런 거 좀 팔았습니다. 여성분들이 입는 네. 레깅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어떻게 지금 레깅스 사업을 하시게 되셨어요? 처음에? 캐나다가 너무 춥고 체감온도 마이너스 40도에다가 지금 좀 칼이 이렇게 꽂히는 듯한 아주 추워요. 근데 네네. 한국에는 있는데 레깅스를 많이 입는데 네네. 기모라든지 이런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입기는 입는데 그런 네. 스타일 자체가 네, 없는 룰루레몬부터 거죠, 요가복은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 융을 넣을 생각을 아직 못했던 시기였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네. 한국에서 입다가 네네. 오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시는 그 여성복 하시는 한국인 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런칭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무역을 하게 된 것도 저희가 그 세계 한인 무역협회라는 네네. 그 전 세계 그냥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는 150개 지회에 있고 그래서 저희처럼 좀 차세대들이 무역을 하겠다 네. 아니면 이미 무역을 하고 계시는 정회원 분들 이렇게 좀 모여 있는 협회입니다. 거기서 좀 알게 된 친구들이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무역적으로 좀 네. 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는 친구들끼리 저희 4명이서 공동 창업을 해가지고 아예 그러면은 회사를 만드신 네, 거네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말이 네. 무역이지 쉽지 않잖아요. 뭐. 네, 저희는 분담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네. 롤을 그냥 각자 하신 이거를 거예요? 잘하는 친구는 이제 그거 네.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거 띄워오는 친구 하고 저는 판매 담당이었죠. 판매 잘 잘하셨을 것 팔아야 같습니다. 돈 많이 네. 벌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입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팔아야 되는 건데 저는 너무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또 이제 캐나다에 이제 뭐 토론토였는데 토론토에 네. 보시면 영스트리트라고 저 우리나라 광화문 거리 같은 큰 네. 길이 있습니다. 이제 네. 거기서 지금 딱 이맘때쯤이었는데 그냥 크리스마스 때 홀리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겨울 내내 네. 그 마켓을 열어요. 네, 그럼 길거리에서 그냥 장사하는 겁니다. 텐트 쳐놓고 그 추운 네. 데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약간 플리마켓 약간 그런 네, 개념이에요. 맞습니다. 네네. 그거 입고 나가가지고 중국인 대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인 대상으로요? 네네 거기 중국인이 많은데 제가 좀 그때 중국어 조금 할 수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때 관광공사 때 그거 이제 옮기기 직전에 네네. 퇴직금을 좀 주시길래 네네. 그 돈으로 중국 가서 좀 중국어 배우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입고 중국인한테 가서 이제 길거리에서 네. 팔았죠. 네, 그래서 한번 실시바 한번 만져봐라. 네. 만져봐라 이거. 네. 그냥 레깅스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 한참의 겨울을 팔고 했는데 처음에 딱 들여오자마자 3,000개가 정말 금방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는 네. 이거 된다. 15,000개를.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제 물량을 늘리셨네요. 네. 그래서 15,000개를 그냥 어느 한국의 공장이 돌려야 되는 그 니즈도 계셔가지고 네네. 그러면 우리는 팔아야 된다. 그럼 돌려주세요. 그럼 저희는 팔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15,000개가 한 번에 비행기랑 배랑 막 이렇게 막 저희가 갖고 오기도 하고 하는데 또 종류를 또 12개를 만들어서 네. 실제로 뭐 색깔별로 하니까 36개 종류가 15,000개가 막 쏟아지는데 좀 네. 정말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창고도 그러면 따로 창고 운영하셨나요? 비용도 네. 사실 캐나다는 정말 비쌉니다. 네. 그래가지고 창고에서 물건을 빼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뭐 5분 쓰든 1시간 쓰든 뭐 한 명을 쓰든 100불 정도 요청이 돼서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훨씬 낫는. 그래서 저희 이제 4명 창업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네네. 좀 게라지라고 하는데 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뒤편의 마당에 네네네. 그냥 약간 큰 계집 정도? 네네네. 아유 뭐 엄청난 뭐 그냥 그렇죠. 구글이나 좋게 아마존이나 말하면 다 별장이고 네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영리한데 미안한데 그때 정말 그 집을 정말 꽉 채웠어요. 네. 근데 그때 뭐 눈 이렇게 뭐지 여기까지 무릎까지 차는데 네네. 계속 옮기고 비행기로 온 건 옮기고 막 고생 많이 했는데 네네. 그게 결국에는 한 2년 뒤에는 이제 다 불타게 되는 어떤 저희 일이? 사업이 그렇게 뭐 어떤 일이 됐어요. 있으셨는지 좀 그래서 여쭤봐도 될까요? 네. 또 처음에 잘 팔렸고 네. 이제 두 번째 때도 괜찮았는데 네. 한 3년째부터 이게 너무 질이 좋으니까 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좀 해지기도 하고 다시 구매도 일어나야 되고 재구매가 안 일어났구나. 재구매가 안 네. 일어나고 저도 3년 내내 계속 너무 잘 입는 거예요. 네. 저희가 메이드 인 코리아를 그때부터 엄청나게 했거든요. 하이 퀄리티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도 그랬고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 잘 만들었구나 했는데 어느 날은 또 그 대기업에서 네. 저희 이제 뭐 H마트나 뭐 네. 중국 마트 이런 데 다 걸려 있었는데 네. 그 옆에 이제 저희 거 있으면 옆에다가 딱
트라이? 네, 네,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네. 이게 뭐지? 이제 3년째부터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면서 네. 이제 그 브랜드에서 이거 중국산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리가 있나? 우리 한국의 공장장님한테 우리가 한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한참을 싸우다가 네. 거기서 진짜 이거 가서 한번 물어봐라 너네가. 네. 막 그래서 진짜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맞는 게 맞는지 물어보신 네, 거예요? 한국에서 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맞는지. 당연히 맞다고 하겠죠. 네.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네. 메이드 인 차이나인 거예요. 지금 또 저희가 어떻게 된 일이죠? 물량이 네. 되니까 네. 그 공장장님이 네. 몇 개 일부 물량을 중국에다 진짜로 중국에서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근데 정말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그냥 비싸더라고요.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물량을 빨리 중국에서. 납기를 채우기 네. 위해서. 아. 근데 그것 때문에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는 본인들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너네는 네네.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이제 그쪽에선 똑같은 물건이 두 개가 있고 또 네네. 그래서 저희께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죠. 아니 그래서- 근데 물량을 막 재고는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판매가 안 된 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4년 5년 차 됐는데 네네. 그래서 나머지는 다 태워버렸어요. 폐기 처분하신 네, 폐기 거예요? 처분했습니다. 아, 왜냐면은 그 보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손실을 그냥 입으신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뭐 조금 벌었다 치면은 뭐 손해는 거의 뭐 진배 없다. 네. 계약서 같은 거는 체결을 안 하셨었나요? 그 공장이랑? 당연히 했는데 근데 거기 계약 위반 상황. 계약 위반 상황이기도 한데 네. 저희 쪽도 그 사장님이 많이 봐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너무 치기 어린 분들 어린 파이팅 친구가 넘치게 그냥. 하니까 네. 그 페이먼트를 많이 이제 봐주시고 결제 조건을 굉장히 완화하게 해서 하셨구나. 일단은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음. 네 그래서 저희도 뭐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 약간 네. 초창기부터 약간 좋은 게 좋은 거다 같이 열심히 합시다 약간 그런 분위기였나 보네요. 네. 지금으로 하면은 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스타트업 공동 창업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방금 이제 캐나다에 계시다 네. 베트남으로 이제 가셨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그럼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좀 네, 저는 베트남에 지금 8년째 거주를 하고 있고요. 호치민 남쪽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호주에서는 3년 공부를 했고 캐나다 3년 이제 창업을 했었고 베트남 8년짜리 사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웨스턴하고 이제 아시아를 동시에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분명한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분명한 이렇게 장단점 일장일단이 있고 근데 제가 베트남 사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한테 잘 맞는 나라이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은서님한테 맞는 나라. 네, 저한테 잘 맞는 나라. 어떤 부분에서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은 이제 웨스턴하고 이제 아시아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솔직히 뭐 캐나다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의식이라든지 자연, 뭐 공기 그리고 또 인종차별하지 않는 또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네. 근데 이제 베트남은 시간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면서 캐나다에서는 얻지 못했던 것들이 좀 채워줄 수 있는 나라예요.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겨도 원어민일 수도 있고 저처럼 영어를 잘 못하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서 선입견 없이 봐주시긴 하지만 저는 또 영어를 한참 배우는 시기였기 때문에 한참 좀 그게 힘들었었어요. 또 호주는 차별이 조금 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계속 몇 년을 이제 6년 넘게 계속 겪고 있다가 베트남에 딱 갔는데 이제 역시나 저를 이제 베트남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저를 되게 호감으로 봐주시는 그 자체. 더 궁금해하고요. 네, 궁금해하고 뭐 물어봐주시고 네네. 한국어로 더 대화하고 싶어하고 그게 알게 모르게 쌓이는 하루하루의 그 자존감들이 결국 사업을 할 때도 나 이거 해볼 수 있겠는데 이 친구들하고는 좀 잘할 수 있겠는데 한번 해볼까? 같이 해볼래?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거는 사실 뭐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사실 환경을 바꾸셔서 이제 뭐 얻으시는 이익, 혜택 뭐 이런 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지금 베트남에서 이제 거주하시면서 지금 그동안 했던 이제 사업이라든지 뭐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소개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베트남이 되게 좋았는데 올 때는 한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얘기를 드리면 베트남의 8년 중에 4, 5년 되게 좋았고요. 근데 이게 베트남이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제가 사업적인 것과 그 생활적인 면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요? 네. 그래서 사업적인 거는 조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렇지만 생활적인 게 다 커버를 할 정도로 너무 좋은 면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는 베트남이 지금 내려갔긴 했지만 완전히 그래프로 하면 왔다 갔다거나 네네. 아니면은 그냥 두 가지의 측면에서는 완전히 그냥 좋은 걸로 이제 수렴을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사업적으로는 베트남은 변수가 굉장히 많아서 네네. 그리고 또 뭐든지 확정이 안 되는 나라이긴 해요. 네. 너는 되지만 나는 안 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네. 법이 딱 제정되어 있지는 않아서 사실은 몇 년을 여기서 일을 해도 네. 세금 낼 때는 네. 오늘은 얼마를 내야 될지 내일은 얼마 내야 될지 아. 올해 얼마 내야 될지 정확하게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지가 않은 네. 부분이네요. 어떻게 네, 보면. 네, 네. 그래서 다 네. 뭐 관시나 네. 아니면 본인의 센스나 네. 아니면 지난 히스토리 그런 걸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는 뭐 잘 모호한 게 많고 좋게 말하면은 되는 것도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적인 면에서도 뭐 호주나 캐나다는 say no 하면 그냥 no예요. 네. 아 이건 no구나. 근데 베트남 no 했는데 아이 잠깐만 한 번만 봐줘. 아예 좀 네. 진짜로 네. 막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별 수단을 다 쓰기도 하죠. 친구를 뭐 통한다거나 네. 아니면 네. 다시 한 번 간다거나 어제 안 됐다가 어제 안 됐어? 오늘은 될 거야. 한 번 더 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베트남에서는 좀 되게 재밌는 면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사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네, 방금 해주신 말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네, 네, 네. 처음 가서 뭐 어떤 사업을 이제 하신 거죠? 뭐 숙박 쪽으로 사업을 하신 건가요? 네, 제가 했던 일들을 또 네. 사실은 아까 캐나다에서는 레깅스 사업 하면서도 네. 그 제 전공을 살려가지고 어느 정도 숙박업을 근데 베트남에 놀러 왔다가 네네. 같이 살아볼까? 네. 근데 베트남에 계신 한인 분들이 그때는 2017년 정도였는데 그때 아직 붐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는데 네. 한번 살아보라고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추천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한국에 사는데 누가 외국인이 와가지고 나 한국 살아볼까 이러면은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근데 정말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네. 야 베트남 살아봐. 어. 한번 너 같이 뭐 해보고 네. 네.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딱이야. 예를 들면 잃어도 네. 그렇게 많이 잃지 않는다. 아. 네, 뭐 망해도 네네. 뭐 인생 바뀌는 듯이 망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또 뭐 $1로 뭐 네. 소세지 먹고 네네. 버틴 그 일화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 가능한 나라다. 혹시 그 성공한 스푼 계정에서 보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잠깐 당연하죠. 또 이제 홍보 저희 채널에 대해서 홍보했는데. 네, 성공한 스푼 계정에서 봤던 일론 머스크 네 실험이 그게 딱 떠오르면서 이게 여기서 한번 뭐든지 해봐도 좋겠다. 베트남 친구들이 저희를 대하는 아니면은 뭔가 허들이 좀 낮아서 네네. 뭔가 좀 해보고 싶어하는 적극성이 네. 계속 빌드업 시켜줬기도 했고요. 네네.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이제 호기롭게 건물 하나를 이제 통으로 빌려가지고 네네. 네, 5년짜리 딱 해가지고 개인으로 빌리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법인을 세웠는데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세웠었는데 네. 정석대로 하니까 네네. 또 이제 한국 그 돈이 좀 투자받기가 좀 어려워지긴 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면은 네. 한국인이 만약에 제가 했다 그러면은 한국에다가 본사를 두고 네. 베트남을 자회사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면 외국인이다 그러면은 싱가포르로 이제 헤드쿼터를 만들거나 네. 그래서 베트남을 좀 자회사로 만드는 그래서 네. 좀 캐시플로우가 조금 수월할 수 있게끔 네네. 그거를 이제 모르셨던 거죠 처음에 하셨을 완전 때는? 몰랐죠. 그거 아무도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았고 저는 이제 투자 쪽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 거고 네네. 아니죠. 그때 투자가 부러지면서 네. 왜 투자가 안 됐을까?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 당시에 뭐 위워크에서 위리브 만들고 네. 저희가 코워킹, 코리빙 스페이스를 이제 한 공간에서 네네. 좀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판매를 할까 하는 그게 업의 핵심이었는데 네네.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었고 근데 뉴욕의 똑같은 모델을 네네.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베트남에서 작게나마 하고 있었고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셨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숙박업이 아니라 공유 오피스 같은 느낌으로 네, 이제 맞습니다. 진행을 네. 하셨던 거네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좀 있어요. 네네. 숙박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네. 베트남은 홈스테이 같은 게 정말 만연합니다. 네. 네, 베트남 친구들도 많이 이제 시작을 하고요. 네네. 근데 제가 왜 공유 오피스 그리고 1층에는 일하기 좋은 카페 네. 이런 것까지 이제 어떻게 하면 공간을 좀 쪼개팔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네. 베트남은 어느 정도의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 그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300만 원을 벌어야 되는 한국인이 하는 그
업장과 네. 30만 원만 벌어도 되는 베트남인이 하는 업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들하고 숙박업만 했을 때는 그 네.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아, 경쟁 안 되죠. 저희 코파운더는 외국인도 있고 한국인도 네. 있고 세 명이었는데 그래서 이 타겟층을 그냥 그 레인지를 좀 높이는 전략을 쓴 거예요. 더 그래서- 많이 쪼개자.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걸 오피스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도 네. 있을 거고, 그다음 그쵸. 숙박을 하고 네. 싶어하는 거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같이 하다가 카페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닌가. 네. 네. 그래서 한 공간에다가 이거 세 개의 그 네. 타겟 레인지를 다 묶은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시도를 한 거죠. 아. 네, 하지만 5년의 계약 중에 2년 반이 코로나였기 때문에. 아, 네, 그래가지고 코로나를 네. 넣으셨구나. 네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5년 동안 그렇게 막 스트러글링 하면서 했지만 네. 사실은 코로나 2년 반 동안 사람 덕분에 저희가 마이너스가 안 날 수 있었어요.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인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아, 예, 예. 저희가 사실 그 건물에 한 5평, 한 3평도 안 되는 방에 이제 3년 동안 살았거든요. 네. 근데 직원들하고도 이제 아웅다웅하면서 네, 네, 네. 그냥 출근은 그냥 내려오면 출근이고 아, 네. 약간 그렇게 네. 했는데 저희 이제 청소를 해주시는 아주머니 분이 골목에 같이 살았었어요. 근데 그때 네. 락다운이 네. 골목 하나하나가 다 막혔을 때였거든요. 음, 그래서 골목을 막아놨는데 저희는 저랑 같이 합을 맞춘 청소부터 커피 내리는 것부터 다 가능하신 네. 아주머니가 같은 골목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분이 관리를 다 해주시고 갇혀있던 분들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금액을 좀 기꺼이 낼 수 있는, 너무 갇혀있고 관리가 안 되면 네. 너무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좀 되게 좋은 상태로, 그러니까 계속 있게 되고 네. 어디 딴 데 안 가고. 음,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네. 5년의 기간 동안은 저희가 돈을 못 벌고 네.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내려갔지만 여기 내려갔지만 2년 반 동안에 코로나는 또 네. 네. 브레이크 이븐도 되고 또 해피했어요. 훨씬 그러니까- 더 힘들었을 수 있었었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네.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을 잘 해나가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지만 사실은 마이너스 아니고 네. 사업은 힘들었지만 생활적으로 너무나 재밌었고. 또 그 안에서 그 너무 과정 속에서 많은 걸 배우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때 베트남 친구들하고 동거동락하고 네. 뭐 스킨십 하는 방법, 네. 그다음에 베트남 친구들이 한 명이 필요할 땐 세 명을 뽑아야 된다. 네, 그런 스킬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씀이시죠? 워낙 이직이 작기 때문에 네. 좀 가르치는 데 품이 많이 들고 거기에 많은 사장님들이 시간을 많이 쓰세요. 근데 베트남은 네. 이제 한 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국 사람 한 명만 뽑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해보니 네. 또 여러 조언을 들어보니 세 명을 뽑은 다음에 트레이닝을 한 번에 시켜서 네. 나머지 한 명만 나는 뽑을 거야 라고 하면 네네. 수색 기간, 그 기간 이후에는 결국에는 압니다. 한 명이 유독 잘하거나 한 명이 유독 못해요. 네네. 그럴 경우엔 두 명을 뽑으면 되고요. 서로 아는 거예요. 네네. 아, 이 친구가 나보다 훨씬 잘하는구나. 그럼 이 친구가 정직원 되겠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국은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르기도 어렵고 이직도 잘 안 하는 문화긴 하지만 네. 베트남은 사실은 어느 정도 보상, 한 2주 정도의 보상만 주면은 문제 없거든요. 이제 근데 그렇게 하기도 전에 네네. 조금만 돈을 주면은 많이 이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의 흐름별로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 굉장히 최저점을 이제 찍으셨단 말이죠. 네. 근데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듣고 싶은데요. 네. 네네. 이제 이거는 베트남과 연관도 있긴도 하지만 제 네. 개인적으로 네.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네. 번아웃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느 정도는 제가 좀 약간 이타적인 성격이라서 네. 좀 이렇게 좀 저보다 남을 좀 챙기는 게 좀 많이 쌓여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허무하다. 네. 네. 열심히 일을 해왔고 열심히 사업을 해왔고 네.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좀 이렇게 남는 게 많이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이제 많이 네. 오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호주 3년, 캐나다 3년, 이제 베트남이 이제 거의 7년 차, 이제 8년 차가 됐으니 네네. 베트남 좀 떠나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본적인 네. 질문은 그냥 네. 오늘 나는 왜 베트남에 있지? 네. 왜 뉴욕이 아니고 왜 한국이 아니고 여기에 있으면서 가장 베스트 시간을 보내고 있어? 아니면 네. 가장 효율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 아니면은 그걸 찾아서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어느 정도 저의 챕터가 좀 마무리되는 네네. 시점이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네. 그때 좀 성공 가도를 잘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의 반면에 좀
허무하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마음속에 공허함을 좀 네, 느끼셨구나. 공허함이 네. 어쩌다가 생기게 돼서 네. 몇 개월을 꽤나 오래 네. 누워 있었어요. 네. 원래 보통 저를 아시면은 5시간 네. 딱 자고요. 네네. 7시간 이상 누워 있지를 못하는 성격인데 네네. 이게 뭐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네. 누워서 뭐 네. 돈도 많이 날리고 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약간 그게 가장 최근 거의 많은 최근인데 네. 이제 그때 드는 생각이 베트남을 떠날 거면 네.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겠는가? 네. 그러면은 이 나라에서 내가 7년을 뭐 살았는데 그럼 나중에 베트남에서 살았어 했을 때 거기서 정말 좋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는가? 근데 아직 이게 아직은 좀 더 할 게 남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베트남에서는 뭘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네.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베트남어를 배우는 게 좀 언어를 좋아해서이기도 네네. 하지만 언어를 배우면 문화가 저절로 따라오고요. 네. 또 화도 덜 납니다. 그래가지고 네 베트남어를 배우는 거, 네. 그다음 베트남 친구들 만나는 거, 네. 그리고 베트남에서 조금 액티비티들이 조금 저렴하고 네. 또 그 하루 종일 날씨가 좋으니까 할 수 네.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수영이라든지 골프라든지. 네. 근데 이런 거를 조금 가져가야 나중에 내가 내일 베트남을 떠나더라도 잘 뽑아 먹었다. 네. 이런 생각을 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음. 일에 집중하고 좀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것들을 네. 계속 닥친 대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멀리서 봤을 때 베트남 7년 살았는데 네. 너 아직도 골프를 못 쳐? 아니면 베트남 친구들이 없어? 약간 이렇게 네. 베트남어를 못해? 이렇게 네네. 된 거예요. 어. 네, 근데 그래서 하루하루 좀 이거를 채워나가면서 네네. 지금은 좀 살고 있고요. 음. 근데 이게 어떻게 또 적용이 되냐면 사람을 만났거나 네. 다른 일을 할 때 다른 나라를 제가 가더라도 네. 그 나라에서 좀 이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베트남을 떠나면 못하는 것들을 하듯이 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도 되게 지금 만나고 있어. 네. 그러면은 내일 만약에 우리가 헤어지면은 이 사람의 이점을 제가 이제 못 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계속 좋은 점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점을 좀 더 누리자.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 거, 뭐 이렇게 네. 사랑해 주는 걸 좀 더 누리자. 내일 떠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런 맥락으로 조금 저는 좀 삶을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네. 뭐 굉장히 이제 인생을 저점을 찍거나 굉장히 힘들거나 이럴 때 사실은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이 배우고 깨닫게 네.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번아웃을 이제 겪고 계시다가 이렇게 생각을 완전히 네. 방향을 트셨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그런 뭐 계기가 있으셨네요. 일단은 네. 좀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제일 많이 했고요. 누워 있으면서 네. 은서는 왜 그러는 거야? 네. 도대체 왜 이러는 네. 거야? 근데 대답은 좀 모르겠었어요. 네. 모르겠는데 나도 그냥 네네. 조금 허무한데.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또 남을 또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좀 컸는데 네네. 근데 주변에서 저한테 일을 주시거나 네네. 아니면은 좀 저를 들여다봐 주시거나 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모여가지고 좀 제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주변에서 어쨌든 뭐 네.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으신 거네요. 네, 그냥 도움도 좀 혼자 받으시고. 고립되어 있는 성격이 아닌데도 네. 이제 고립되어 있다가 네. 일적으로도 찾아주시고 네. 뭐 마음적으로도 찾아주시고 네. 이래가지고 그게 뭐 한 명이 전화 한 번 한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네네. 그냥 계속 이렇게 쌓여서 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네. 네네. 그러면 지금은 아까 말씀해주신 그 질문, 나는 왜 지금 베트남에 있는가? 네. 그거에 대한 질문은 이제 답을 찾으신 상태이신가요? 그게 답을 찾았다기보다는 네, 네. 다시는 그 질문에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계속 그 하루하루 채워나가고 있죠. 하루하루 베트남어를 배우고 네네. 하루하루 이제 베트남 친구들하고 더 살갑게 음, 정말 이 사람이랑 일로 안 만나도 네. 몇 년 뒤에 내가 베트남 와도 얘랑 만날 수 있게끔 그런 친구를 좀 만들어 남겨놓고 싶다. 근데 그게 이제 진심을 좀 통하는 거고 또 옛날에 제 밑에 있던 직원들 다시 네네. 한번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좀 촘촘히 채워나가고 있어요. 네. 옛날에 그냥 훅 지나갔거든요. 텅 비게 이제 지나갔는데 지금은 그 질문을 하면서 네네. 오늘은 왜? 지금은 왜?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의 장점은 뭐? 네네. 약간 이런 식으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네네. 삶이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계신 것 같아서 네네.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네. 그 이제 그래프도 그거를 좀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일단은 최저점을 찍으신 다음에 이게 그래프가 쭉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뭐 스타트업 뭐 그런 네. 것도 있으시고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네네. 있으실까요? 저 이제 커리어 쪽으로 또 얘기를 하면 네네. 그
5년의 계약이 다 끝나고 나서 네. 그때 만났던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이 네.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이거 끝나면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투자를 받으려고 한참 노력할 때 영어든 네, 한국어든 한국이든 싱가포르든 네. 할 때 네. 드는 생각이 나는 이 사업을 24시간 365일 생각하는데 네네. 듣는 사람이 네. 이제 잠깐 듣고 이제 판단을 해서 돈을 줄지 말지 이제 판단을 하시는 그게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게 좀 뭔가 도전 의식을 일으키기도 하고 좀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컸었어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나 투자자 쪽 하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한테 이제 오퍼를 주셔서 같이 일을 해보자고. 어쨌든 그 사업에서 만났던 네트워크로 인해서 네네. 커리어가 좀 변하게 됐죠. 그러면 네네. 지금까지는 이제 은서님이 원하는 뭐 사업이라든지 일을 네. 이제 향해 달려오셨다면 지금은 좀 방향을 틀어서 네. 다른 사람들의 길을 좀 이제 맞습니다. 도와주시는 네. 굉장히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신데 네네네.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이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은서님이 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저도 사실 궁금해서. 그렇구나. 네. 네네네. 저희 이제 제가 좋아하는 베이글 코드 대표님이 하신 말씀인데 창업을 할 때 투자자를 만나기 전에 네. 한 300명하고 연애를 해봐라. 300명의 연애를 네, 연애를 해보라고. 차라리 너 쉽지 않은데. 네. 이게 사실은 코파운더를 만나는 과정이나 투자자를 만나는 과정이나 돈이 들어가는 거기도 하고 네. 이게 여러 가지 복잡계예요. 내가 일단 너 좋아야 되고 네. 근데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고 그 와중에 돈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도 잘해야 되고 네. 겉으로 보기도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남는 것도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복잡계를 하는 거는 그 정말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과 이제 연인 관계랑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고 네. 저희는 뭐 어떻게 보면 결혼 관계라도 비슷하다고 네. 볼 수 있어서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또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초기 투자자는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네. 일단은 투자를 하고 싶어야 되고 투자를 받고 싶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호감이 네. 가장 첫 번째 요소입니다. 사실은. 스타트업 월드컵이라고 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네. 그거는 어떤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100개국에서 동시에 열리는 창업 경진 대회인데 주체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페가수스라는 벤처스고요. 네. 페가수스는 1년에 돌리는 돈 AUM이라고 하는데 그게 2 빌리언 US 달러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테슬라, 에어비앤비 이제 투자한 전 세계적인 VC예요. 네. 네, 그게 각 나라마다 파트너를 맺어가지고 네. 이제 그 경진 대회를 치르는데 제가 이제 베트남 총괄을 한국 사람이 이제 하게 됐고요. 여기서 저희가 경진 대회라는 걸 하려면 네네. 창업자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요. 네네. 베트남 내에서 막 네. 모집을 하고 거기서 추려가지고 네. 영어로 또 이건 또 네. 이제 샌프란에 그랜드 파이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다 일단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무대에 탑 10을 세운 다음에 이제 심사위원들 모시고 네. 1등을 뽑아요. 그러면은 각 나라에서 100개국에서 100명의 1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매년 10월에 네네. 네, 올해는 10월 15일입니다. 10월에 샌프란에 모이면 거의 한 3,000명 정도가 네네. 이제 한 공간에 이제 컨퍼런스룸에 이제 모여서 네. 저처럼 이제 지역 호스트, 네네. 그 다음에 1등한 친구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이제 100개국에 네. 이제 경진대회를 하러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월드컵이네요. 완전 국가대표 월드컵입니다. 한 명씩 나와서. 네, 국가대표 한 명씩. 근데 은서님이 베트남을 총괄하고 계시면 네. 1등을 그러면 은서님께서 뽑으시는 거예요? 네, 그 저희 지역 예선에서 베트남 친구들 중에서 1등을 뽑았죠. 그래서 이 친구하고 한 3개월 정도 트레이닝하고 영어로 무대에서 어떻게 발표를 할 건지 우리께 거기서 돋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피치가 뭐 1분, 2분, 4분짜리 세 가지 버전을 준비해서 이제 2분짜리 해서 탑 10에 올라가면 4분짜리를 하는 거고요. 네. 여기 사탄 떨어지면 무대 1분만 서고 이제 내려와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거를 세 가지를 준비하는 네, 세 가지 거예요? 버전 다 준비하고 3개월 네. 동안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고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10월 달에 딱 갔는데 저희가 전 세계 2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네네네 피칭이 굉장히 깔끔하고 전달이 잘 됐어요. 저희 이제 3일 행사 중에서 첫날 우리가 탑 10이 됐대 그 얘기를 하자마자 둘째 날에 컨트랙을 쓰셨어요. 네. 첫째 날 우리가 이제 뭐 100개국이랑 경합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탑 10이 된 거예요. 네. 이날 저녁에. 네. 둘째 날에 우리가 탑 10이 됐대. 네. 내일 우리 4분짜리 피칭 준비해. 이렇게 네. 된 거예요. 근데 그때 VC 분이 이제 투자 계약서 쓰신 거예요. 그날 아니, 밤에.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네요. 대단하시죠. 정말
만약에 하루만 늦어서도 그 컴퍼니 밸류가 네. 엄청나게 차이가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 2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되는 제품이다, 인정받은 제품이다 이렇게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네. 모든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저희 쪽도 같이 했는데 준비하셨었고. 네, 근데 탑2 되고 나서는 저희의 이제 네. 룸이 없어졌어요. 전 세계 VC들한테 네네. 이제 노출이 돼서 네네. 정말 그 끝나고 나서 저는 그 대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렇게 어. 둘러싸여 있고. 네, 유명해졌죠. 그래가지고 좀 어느 뭐 많이 서운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서운하지는 않았고 정말 네. 잘 됐다 아, 생각했지만 저희 회사 차원에서는 네. 그때 기회를 저희가 좀 이렇게 잡았으면 좋았죠. 그러니까요. 네네. 아니 많이 서운하다고 제가 뭐 표현했던 거는 이제 네. 그동안 같이 이렇게 피칭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뭐 네. 다른 다른 분한테 이제 가신 네. 건데 네. 우리 네. 영상 편지 한번 쓰시죠. 아, 네. 아니, 농담입니다. 아니 네네네. 그래도 또 네, 네, 그래도 뭐 2등이라도 해줘서 정말 네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아, 네, 네네. 네. 하지만 이제 내년에는 무조건 계약서를 써야겠다. 네네. 그렇죠. 네, 네, 네. 또 근데 이게 또 엄청난 배웠습니다. 경험이고 또 이제 네. 네. 사실은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 많이 혼났죠. 왜 네. 그렇게 안 했냐. 네. 뭐 이렇게 잘할 줄 몰랐죠. 네. 2등이어서 이제 따로 받으신 뭐 혜택이라든지 뭐 금전적 아. 지원이라든지 그런 건 없으셨나요? 제가요. 네네. 저희는 네. 워낙 지원 기관이었기 때문에 네네. 없고요. 그 대신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 그렇죠, 저희.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이제 뽑고 있으니까 지원이 많이 올 것 같고요. 더 좋은 퀄리티의 양질의 이제 네.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이번에 10월에 또 가면 이제 챔피언 할 수밖에 없는. 아 근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100개 네. 국가 중에서 2등을 하신 건데. 네네네네. 저도 사실은 제가 가르치는 게 저는 그거 베네핏을 받았습니다. 저도 좀 잘하는구나. 네. 저희가 이제 인터뷰 마지막으로 좀 향해 가고 있는데요. 네. 저희 성공한 스푼 공식 질문이 또 있거든요. 아, 네. 은서님께서 지금의 지식이라든지 지금까지 쌓아오고 이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은 이제 갖고 계시지만 내일 다시 네. 영어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시작하실 건지 네. 네, 그런 것들을 구독자님들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제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건데 저는 운동을 할 겁니다. 운동이요? 네네. 어, 정말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면 네. 무조건 운동을 할 거고요. 네네. 운동을 하는 거는 내 뇌를 속이는 일과도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울하게 많이 누워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 와중에 운동을 한다고 하면 내 뇌는 이렇게 우울한 사람이 몸을 움직여서 달릴 수는 없다. 이 사람은 우울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네요. 네, 대신에.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네네. 지금 물 위에 떠오르는 돌고래를 생각하지 마세요. 방금 네, 생각했어요. 무조건 생각이 날 겁니다. 네네네. 뇌는 이게 상상인지 네. 진짜인지 거짓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해요. 음, 내가 생각한 대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무조건 좋은 생각만 해야 되고요. 음, 내 뇌의 내비게이션을 켜주는 거예요. 네. 어디 가지? 어떻게 하지? 네. 근데 좋은 거를 보고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네. 아니면 이미 이렇게 됐어라고 하면 진짜인 줄 알아요. 음,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뇌가 너 이거 한다며 이거 네. 왜 안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계속 신호를 줘요.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네네. 근데 뇌 자체는 제가 내비게이션 세팅해 놓은 순간 네네. 쳐내주거든요. 내가 알아서. 네네. 이런 것들은 사실 뇌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동도 또한 그거에 넛지처럼 네. 내가 몸을 움직이니 네. 이 사람은 우울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의 그 네.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네. 운동을 제가 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네. 제가 사업 시작했을 때 네. 4년 정도 피트니스를 끊어놨거든요. 네. 그것도 되게 높은 등급으로 베트남 좀 저렴해서 네네. 얼마나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며칠이나 4년 멤버십 4년 멤버십을 한 번에 끊었습니다. 적어도 한두 달은 가지 네, 않으셨을까요? 딱 일주일 갔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정신이 4년이 끝나고 나서 차려집니다. 그냥 좀 내가 하루 오늘 하는 게 나아. 오늘 하고 내일 모레 하는 게 더 낫지. 네. 오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결론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스쿼트 3개씩만 하자. 조금씩이라도 그냥 꾸준하게. 네네. 절대 3개 해야 돼. 4개 하면 안 돼요. 네. 첫날. 네. 그래서 큰일 납니까? 네, 힘드니까. 네. 하지만 매일매일 해서 네. 어느 정도 내 습관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언어도 사실은 하루에 한 문장만 하면 네. 1년에 300문장이면 네. 소통 가능하거든요. 새로운 언어. 네. 그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고 하루에 조금씩 해나가는 그 습관이 있으면 네. 그냥 오늘 할 일을 하고 그냥 조금씩 쌓아나가면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 배워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문장만 하면 되니까. 그러네요. 운동 네. 그냥 하루에 스쿼트 하면 난 운동한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인스타그램 팔로워분들께 은서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아까 얘기한 운동도 하루에 하나씩인 것처럼 그냥 하루에 조금씩 하면 된다. 그래서 one day, one do 그게 저의 메시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한 스푼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거창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영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에 출연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